안녕하십니까. 경제야 놀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후세의 역사가들이 21세기 초에 대한민국 경제사를 다시 쓴다면 어떻게 서술할까요? 아마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그래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시기라고 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 10여 년간 의료, 연금, 교육, 보육 등의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복지 확대가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정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극빈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복지 최대 산실이지만 빈곤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아픈 사람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극빈자도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빈곤자를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만 맡길 수도 없습니다. 기부문화가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이 없으면 송파 새 모녀처럼 자살하거나 굶어 죽을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굶어 죽거나 자살할 빈자가 많다면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극빈층을 보호하는 선택적 복지가 복지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구현한 게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비록 허술하지만 이 제도가 한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굶어 죽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수선해 제대로만 시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중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심지어 중산층이나 그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게까지 국가의 복지를 확대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복지 확대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 확대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돈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의 복지를 무작정 늘려서는 안 됩니다. 복지 확대는 원칙의 문제요, 국가 철학, 경제 윤리의 문제라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간섭주의를 옹호하는 연계론은 반쯤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부의 복지 확대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복지 확대는 결코 국가의 존재 이유만은 아닙니다. 둘째, 인격 존중, 독립심, 자기 책임, 기업가 정신, 가족 등 고귀한 경제 윤리의 파괴를 불러옵니다. 셋째, 높은 부담은 높은 복지가 아니라 낮은 복지를 부른다는 복지의 역설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 복지국가의 산물인 사회권입니다. 이 사회권은 급식, 보육, 교육 등 원하는 것을 지급해 줄 것을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게 건전한 정부가 할 도리인가요? 복지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할 일을 제멋대로 빼앗아 권리의 과잉을 초래했습니다. 급식, 건강, 교육, 심지어 산업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이것저것 사회권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의 입법을 확대하다 보면 복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공법이 사법을 괴롭히는 법의 타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폭정을 부르고 그 결과는 경제 자유의 유린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 급식, 국가 독점의 연금, 의료보험처럼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지를 확대하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걸
선으로 여기는 사회를 정의사회라고 말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기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윤리가 훼손되게 됩니다. 개인의 독립심을 갉아먹고 복지의 의존심만 강화시켜서 절약, 인내심, 기업가 정신 등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을 위축시킵니다. 복지 확대로 육아, 자녀 교육, 부모 공양, 노인의 삶에 대한 계획 등 가족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국가가 해결하기에 필연적으로 가족의 파괴가 초래됩니다. 가족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한데 뭉쳐 서로 의지하면서 나눠 먹자는 게 복지국가의 도덕입니다. 개인의 삶의 어려움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의 원칙은 석기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은 원시사회와 같이 소규모 사회에 적합한 본능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타심은 오늘날에도 가족, 친지와 같은 소규모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 규모에 따라 도덕도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오늘날 같이 거대한 사회에 적용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적용은 자칫 도덕의 행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시장 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업가 정신이나 책임 정신, 타인의 인격, 재산에 대한 존중감, 유대감 등 경제 윤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갈등과 가치 혼란, 무질서를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결국 윤리의 문제라는 것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정부의 복지 확대가 자기 책임이나 독립심, 진취성, 절약 등과 같은 열린 사회의 도덕을 파괴한다면 그런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잘 설명해집니다. 과거 네덜란드처럼 갑자기 나온 석유로 번 돈을 정부가 복지 확대에 이용한 결과 생산활동 대신 의미 없는 소비활동 추구, 노동의 의욕 감소, 자기 책임 상실 등으로 경제가 추락했던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리면 더 행복해진다는 고부담, 고복지 정책은 틀린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지 확대로 복지 수혜자 측에서 생겨날 의욕과 책임감 등 도덕의 손상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위축, 일할 의욕 상실로 인해 성장이 저하되면서 실업과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정 낭비도 복지국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돈을 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정부의 방대한 복지 예산은 단순히 나눠먹을 눈먼 돈일 뿐입니다. 복지국가를 무한히 확대한다면 이는 재정 사회주의나 다름없습니다. 복지 예산은 주인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지 예산의 남음과 낭비를 뜻하는 공유의 비극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가 결국 복지 수준을 낮춘다는 복지의 역설은 복지국가 현실의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선택적 복지 부담이 낮다고 해서 시민들이 누릴 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이 시장에 의존해 복지를 증진하려는 강력한 의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복지 정책에 집중해야 될 일은 무위탁 노인이나 결손가정, 당장 먹을 게 없는 어려운 가정을 돕는 선택적 복지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복지를 시장의 자생적 힘에 의존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정부 지출을 줄여나가는 일도 복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기조를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정립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